안녕하십니까. 양재욱입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그리고 안과 전공의 수료 후에 2002년부터 부산백병원에서 안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과 교실 과장 그리고 주임 교수를 역임하였고 보직으로는 부산백병원 교육수련부장 기획실장을 마치고 현재는 백중앙의료원 부산지역 통합기획실장과 진료보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과에는 크게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형안과 영역을 하고 있는데, 성형안과란 말 그대로 눈 주위 성형, 그리고 눈 종양, 그리고 눈물이 날 때 눈물길에 대한 수술, 그리고 보톡스, 그리고 안구, 재건이나 의안 등 다양한 여러 안과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직의 의사로서 이렇게 또 교수로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 어릴 때 많이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다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이 많지를 않았는데, 제가 주로 다니던 외과 병원의 원장님이 뭐 어떻게 다치든 뭐 치료도 잘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빨리 학교도 또 갈 수 있었고, 여러모로 참 존경스러웠던 그런 막연한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3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희 반에서 또 의대를 또 엄청나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현직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과라는 과목이 실제 일반 사람들이나 의사들도 보면 뭐 눈병 치료하고 백내장 정도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과가 특히 내과적인 요소 그리고 외과적인 요소가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진료 과목에서 여러 개를 볼 수 있지만, 안과만큼은 안과를 수련받은 의사만이 볼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에 제가 이끌리게 되어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환자들 중에서 최근에 보면 안화가 함몰이 되고, 그리고 안구가 위축이 되어서 한쪽 뼈가 성장을 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지내고, 또 대인기피증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치료가 안 되고 너무 오래돼서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타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안화도 재건이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안경이나 모양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미용적으로 성공적인 재건 수술을 이뤄서 본인 자녀분들 결혼식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 결혼식도 하게 되고, 본인이 처음으로 미장원 가서 머리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정말 의사로서 또 보람도 느끼고, 환자분도 남은 인생의 어떤 새로운 삶을 삼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보람된 의사로서의 어떤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의 의사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의술, 즉 실력에 대해서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지 환자한테 최상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설픈 어떤 의료 기술, 그런 상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당연히 환자에 대한 친절함 그리고 다정다감함은 정말 부과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료를 할 때 의료 현장에서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하기 전에는 환자가 궁금한 걸 끊임없이 우리가 설명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마지막에 갈 때 궁금한 게 없으시냐고 물었을 때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끊임없는 우리가 연구와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독서 수준의 어떤 공부가 아닌 정말 열정적인 노력으로 수술에 대한 술기, 진료에 대한 술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에 다른 대학병원도 있지만 부산백병원 하면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저희 근방에서 아프면 부산백병원 무조건 낫는다.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또한 이전에 교통사고로 부산백병원 신경외과에서 입원해서 수술을 하시고 또 완쾌되셔서 정말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은 부산백병원에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도 많이 들었고 저 또한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백병원 안과는 1979년 6월에 개원과 동시에 처음 생긴 부서입니다. 그 이후에 부산에서 정말 최초로 하는 수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부산백병원 안과 외래에 정말 지팡이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지팡이 짚고 왔다가 백내장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망막질환 수술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또 새로운 빚을 안고 본인이 지팡이 버리고 간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부분에서도 엄청난 괄목 성장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백병원에서는 안과 관련 대형 국제과제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신약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개발하고 그리고 환자 진료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신제품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료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성형안과, 각막, 망막, 녹내장, 소아사시 신경안과 등 모든 파트의 교수님들이 의료원 자체에서도 부산백병원에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분의 교수님과 그리고 6명의 전공의 그리고 우리 15명의 외래 간호사 및 검사 인력들이 부산 경남 지역의 지역 의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부분에서는 성형외과 영역에서 실제 눈물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눈물 질환이 나이가 들면 그냥 막 흘린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수술이나 우리가 진료로서 환자의 증상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한 눈물길 재건 수술을 한 3,000대 정도를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런 선천성인 눈꺼풀 질환이나 눈성형 그리고 특히 안화 재건이나 의안 수술 그리고 눈꺼풀이나 눈 뒤쪽의 어떤 종양 수술도 저희들이 유일하게 경남 지역에서 이런 미세 침습 수술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저희들이 성장하게 노력하였고 학회적인 활동으로는 대한성형학과 학회의 학술이사, 총무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안과학회에서는 국제교류이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안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현재는 연구 분야의 대한안과학회의 미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고 부산광역시 의사회의 학술 발전을 위해서 광역시의 학술이사를 또 역임을 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학술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안과질환 T2B 기반 구축센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유효성 평가센터입니다. 그 말은 새로 어떤 신약이 아니면 의료기가 개발됐을 때 그걸 인체에 쓰기 전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 효과를 판단하는 유효성 평가센터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백병원에만 구축된 센터입니다. 2015년부터 구축되었고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연간 75억씩 수행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성과로는 해외에서 의뢰받은 신약, 안과 신약 물질에 대해서 실제 미국 FDA 3상까지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글로벌 임상 3상을 같이 하는 경우 국내에서도 임상 이상의 성과를 저희들이 5건 이상 거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내 큰 제약회사나 벤처회사에서 개발하는 신제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효성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국내에서 현재 평가하는 대부분의 안과 질환에 대한 동물 그리고 세포성 유효성 평가를 저희 안과질환 T2B 기반 구축센터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안과니까 전조 증상은 시력이 먼저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실제 눈이 오른쪽 왼쪽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 시력이 생각보다 거의 실명 상태로 되더라도 환자분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야라고 하지만 실제 순간적으로 옆으로 휙 지나가면 느끼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뭐 녹내장이나 아니면 시신경 질환, 실제 뇌종양 같은 게 눈에서 증상이 나타나서 안과에서 먼저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환자가 인지를 한다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말 그대로 항상 보던 그 어떤 지점에서 시야가 좁아진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비법은 시계 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눈이 잘 때 말고는 하루 종일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눈을 쉬는 건 좋은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쉬는 게 많이 힘듭니다. 특히 요즘같이 핸드폰 등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안구 건조증도 자주 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기기를 조금 멀리하는 거, 가장 상식적이지만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체를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1분에 15회 정도 눈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신문을 보거나 특히 핸드폰, TV를 보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그 눈 깜빡임 횟수가 줄기 때문에 눈물이 오히려 자극돼서 더 납니다. 그래서 자주 깜빡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선글라스 끼는 거 좀 꺼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외선에서 눈에 자극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황반변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고, 특히 청색광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노란색, 갈색 계열의 선글라스를 끼는 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건강적인 측면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음식 잘 드세요 하는데, 가장 생활 습관 중에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흡연을 하시면 말씀드린 황반변성의 증상이 2배에서 5배 이상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 노광색 채소 많이 드시고, 뭐 일반적으로 알듯이 등푸른 생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휴대용 미디어 기기에서 조금 멀리해서 자주 눈을 좀 쉬게 하고, 멀리 보고 뭐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고 또 멀리 있는 산도 쳐다보는 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눈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안과 질환이 단순히 뭐 눈병이나 눈곱이 끼거나 아니면 잘 안 보여서 일반적인 백내장, 라식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안과에는 저희 같이 성형 안과를 하거나 아니면 눈의 종양, 그리고 망막, 녹내장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평소에는 눈의 소중함을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주위에 공기가 있으면 숨 쉬는 걸 잘 못 느끼듯이. 그래서 눈이 양쪽이기 때문에 한쪽 시력이 실제로 많이 떨어져도 환자분들이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안과의 어떤 질환으로 올 때는 정말 병이 진행됐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요즘은 안과를 좀 자주 오시는데, 기본적으로 40, 50대가 넘었을 때는 주기적으로 종합검진 받듯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뭐 당뇨나 고혈압 등의 전신질환이 있다면 최소 그 병원에서 안과를 전원시키지 않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안과를 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근시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시아 계통에서는 근시가 유병률이 높은데, 근시가 이제는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 개발된 안약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기본적인 그림을 보는 2, 3세가 지났을 때는 안과를 반드시 방문하셔서 어릴 때부터 그런 시력을 잘 유지시켜 준다면 정말 평생의 어떤 좋은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